순발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 오늘 장에서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시장 프로의 시선과 함께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장 마감 40분 앞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다시 살아났는데요. 두 분의 시선이 머문 두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투심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손여루 팀장님, 2차 전지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 뭐예요? 네, 우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시선이 좀 강하게 변화됐다. 2차 전지를 사실 오늘 처음 다룬 게 아니고 저만도 한 3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반에는 바닥인 것 같다. 두 번째 때는 투심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과열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부장들은 여전히 좀 외인과 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 대비 이지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할 구멍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일단 점유율 1위를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인하에 따른. 근데 가격을 한 20% 정도 내렸는데 수요가 견조해지자 뭐 테슬라 Y 모델 같은 경우 좀 올렸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좀 디테일하게 좀 손본다고 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지 어려운 뉴욕 시장 속에서도 테슬라가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이제 2차 전지 완성셀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긍정적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는 매수세였는데 오후장에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서 에코프로에 한해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그 밖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나 완성셀이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덤벼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또 창고 매수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변화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수급 궁금합니다. 지금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SDI 같은 배터리셀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LNF, SKC 거의 2차 전지를 오늘 다 쇼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사들인 종목도 꽤 많아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외국인의 이런 쇼핑이 본격화된 건지 이들의 강세는 한 달 전부터 예고됐던 거예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예고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신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저는 항상 이제 소문이나 뉴스를 보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나의 투자 원칙에 부합하냐.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해왔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셀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멀티플이 조금 크긴 하지만 소재 같은 경우 좀 멀티플을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점유율이 테슬라랑 BYD를 살짝 휘청하면서도 잡았지만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가 계속 대체해 나갈 거고 전기차가 현재 한 10에서 15% 정도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아직 좀 갭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해서 자기들은 수요를 받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너무 자신감을 발표하면서 네. 2차 전지 완성셀이나 그다음 또 장비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성장성, 안정성 아마 의심하시는 분 안 계실 거고 미국에서도 2차 전지 공장을 만들면서도 장비의 95%는 우리나라 국내의 기업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좀 자신감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그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의 수급은 성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수요에 있어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되살아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측면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성훈 이사님께도 시각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다시 또 가격을 높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연초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가격 인하 그리고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던 게 핵심이었잖아요. 물론 테슬라는 큐의 증가를 확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대차가 어떻게 또 전략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업체에는 좀 악재 아니에요? 네.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확실히 낮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만 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드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판가 인하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단가 인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압박이. 그렇죠. 그런 우려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터리 업체의 어떤 단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관련된 모든 밸류 체인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대답이 나왔냐면은 네. 일단은 실적 영업 이익률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보다 0.4% 오히려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먼저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탈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가 무조건적으로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과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판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적인 어떤 판가 인하가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 체인의 어떤 단가 인하 압력으로까지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말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데 전체 주력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장기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가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시되 다만 숫자가 이제 찍히는 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 숫자가 나오지 않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동안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 기본 3년에서 4년치 멀티플을 현재 땡겨왔는데 그런 멀티플을 높아진 멀티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사의 실적은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 업체라든지 우리를 막 따라올 만큼 경쟁력이 좋지가 않아서 너네 낮춰라고 한다고 배터리 업체들이 낮출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적 관찰 필요하다. 종목으로 여쭤볼게요. 손 팀장님,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오전부터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분리막 쪽으로 아직 적자긴 한데 흑자 돌아설 거래요.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호평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도 올리고 오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높게는 뭐 10만 원 넘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 받았던 쪽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우선은 SKI 테크놀로지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때 물적 분할되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을 보면은 2022년 3분기에 적자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 때문에 고꾸라지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다행히도 4, 4분기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은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SKI 테크놀로지 공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보통 이제 리포트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최대한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믿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중 관리를 해야겠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내년 흑자가 전환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 수익비율을 기준을 봐야 되는데 LNF나 에코프로 비해서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12.2이고 현재포가 51.73이고 12개월 선행포가 61.91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사님도 저도 2차전지 섹터 말씀드릴 때 멀티플을 말씀드릴 때 만약에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는 멀티플 5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 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3배에서 4배 사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평가 영역 조금 상당한 고평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진행하지만 목표가나 대응 전략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기대 수익률은 다른 소재주보다 조금 낮게 잡아야 된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는 수급이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캔들도 양봉이었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후장 넣어보면서 윗골이 달렸고 음봉 전환했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종의 너퇴 매수는 눌림목을 잡거나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사실상 양극재 안에서는 가장 강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김성훈 이사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신고가, 에코프로 BM도 좀 완전 달라진 모습 보여주거든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랑 SDI 손잡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피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음 날부터 분위기 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거의 20% 가까운 슈팅이 나왔는데, 그 슈팅의 이유가 저거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그 수급에 의한 슈팅이 아니라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 즉 다시 말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항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친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그런 어떤 단기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그런 공매도가 항복을 하면서 만들어낸 단기 급등에는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 또 물량을 또 덜어내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고 좀 부담스럽고 또 박스권 상단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 어떤 분석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의 상승의 또 하나는 이유는 네. 또 뭐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루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배터리 3사의 어느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오늘도 SM에 여러분들 오늘 주가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네. 정말 우리나라 그 세론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뵐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팀장님은요? 에코프로 그룹주 따라잡으면 안 된다. 저는 뭐 바른 단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아니고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는 수급이 너무 돌변해서 조금 실망스럽고 이제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세 종목을 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안정적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에코프로는 이미 슈팅 나왔고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HN 정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탑픽은 에코프로 BM이죠.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룹주 안에서는. 네, 근데 좀 기대 수익률 키우고 싶으신 분들 에코프로 HN도 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바닥 대비 얼마 올라오지 않았고 이게 환경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전 섹터 다 체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되지 않으면서 외인과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에코프로 네. BM 좀 보유해 가면서 단기적 슈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에코프로 HN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 성장에 탄력받는다는 게 핵심 중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양극재, 배터리셀, 뭐 분리막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 상단에 있는 토픽은 누군가요? 네, 우선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작년부터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하기 시작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장비랑 소재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2차 전지 산업으로의 성장성, 그다음에 본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를 통해서 연간 실적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바닥 대비 1월 초에 바닥 잡은 것을 동일하고 천천히 저점 높이고 있고, 최근에 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보고 계시면은 네. 2월 3일에는 외인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 외에는 모조리 다 외인 기관 순매수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2시 19분 기준 가수급으로 사라졌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꾸준하게 매수였기 때문에 하방이 단단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뭐 저평가 매력도가 심해지진 않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저평가 매력도를 꾸준히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15,75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4,800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나 배터리셀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뭐 알루미늄박, 동박, 전액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 있는 덕산, 테코피아 18,000원까지 보자 탑픽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또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공개해보죠. 테마 장세 정면 돌파, 청신호 꺾이지 않을 영상 콘텐츠주 그 안에서의 탑픽으로 투자 아이디어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애니메이션, IP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PO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쪽이 눈에 들어오신 이유는요? 네. 오늘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이제 IPO 상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콘텐츠리 중앙, 뉴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콘텐츠의 인기가 그렇게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동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카카오 엔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K-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K-웹툰, K-드라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K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투자는 결국 미래를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이제는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판호를 하나둘씩 풀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드라마 역시도 하나둘씩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언젠가는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참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은 올 한 해에는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K 콘텐츠가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넘쳐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도 이 콘텐츠 관련 주식들의 경우에는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 제작사도 마찬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제작사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이야기를 하셨기에 또 기존의 새내기주였던 이 쌈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티니핑 인기가 이번에 춘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대요, 이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중국 안에서의 성공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주의 전반적인 투심을 자극하는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기대감을 감안해 봤을 때 의미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캐치 티니핑이라는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이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시즌 2가 작년 말에 중국 4대 OTT에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인기 콘텐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걸 해내고 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완구류의 매출도 소위 이제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중국 유아 제품의 소비는요 오프라인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폭발적이에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였다가 티몰의 어떤 순위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매출의 어떤 오프라인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본격적 리오프닝이 지금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출, 중국 리오프닝에 숨겨진 진짜 수혜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져오신 이유 스튜디오 미르의 오늘 따상 이야기요. 올해 사실 IPO도 계속 안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상장 전부터 분위기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 따상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섹터 전반에 과대평가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IP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슬램덩크 같은 경우도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3D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미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손희로 팀장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키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은 사실 뭐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글로벌 위상을 확인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다 잘 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스위트홈이나 DP도 2 다시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콘텐츠주는 올해 내내 순항 탈까요?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저도 이제 뭐 이사님처럼 뭐 주식 시장을 오래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입문했을 때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 실적이 상당히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성장주였죠, 그때. 그렇죠. 네네. 이제 뭐 우영우나 뭐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굉장히 좀 실적 흑자 전환되는 컨텐츠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예. 또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종목 이제 저도 종목을 갖고 왔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실적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이지만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에 들어있는 종목도 꽤 있고 뭐 네. 펜엔터나 제가 뒤에 갖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실적으로 이제 보답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 후발주를 찾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기대가 이제는 실적으로 드러나는 올 한 해 원년이 될 것이다. 두 분의 토픽으로 가볼게요. 사실 콘텐츠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3D 포함해서 시각적인 효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 국내 전통적인 드라마를 제작하는 쪽, 뭐 OTT 관련주, 그리고 키즈, IP까지 좀 다양하거든요. 원픽을 어떻게 추리세요? 네, 저는 SMG 엔터를 원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과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가 유아용 IP가 한번 대박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뽀로로 그리고 네. 아기상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헬로키티라는 이 IP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에 헬로키티 제품의 로고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성공한 IP가 지니고 있는 파급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OSMU라고 하죠.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밸류에이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핑크폰 컴퍼니 현재 비상장에서 장외시장에서 1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 735억에 영업이익이 40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300억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겨우 4천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핑크폰과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봤을 때 탑픽 종목으로 SMG 엔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까지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가격이 46,600원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적어도 한 6만 원 이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다시 한번 직고점 뚫고 6만 원까지 새로운 가격대 레벨업 가능하다. SMG 엔터 봤습니다. 손 팀장님은 종목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토픽 골라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사마 네트워크스고 이제 컨텐츠 대장이면 당연히 CJ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그 아랫단에는 레몽레인이랑 A스토리가 있죠. 그럼 그 아랫단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펜엔터가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펜엔터 같은 경우 가격 상승했고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동급 종목이라고 판단한다면 전 사마 네트워크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리포트 찾아보시면 꾸준하게 드라마 라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있다. 2019년 이전까지 그렇게 실적이 나오던 종목은 아닌데 2021년에 흑자 전환됐고 2021 연간 실적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저평가 매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컨텐츠 관련 종목도 오후장에 좀 차익션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마 네트워크스는 유일하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박스과 하단부에서 어제 밑골이 달았고 오늘 양봉 나오기 때문에
현 위치를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3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150원, 1차 목표가는 3,700원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제작사 쪽으로의 그 2위 그 라인업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 네트웍스 3,700원까지 여력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주 탑픽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유로 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